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에서 어떤 전략에 대한 힌트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얻어가야 될까요? 지금부터 두 분의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미스탁 하창원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배재원 PB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갈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수가 부진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우세한 현재 구간에서 어떤 키워드에 좀 주목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까요?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순위 이렇게 저희가 체크를 해놨고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힘을 더 많이 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까지 빨간불입니다. 어느 정도 지수에 있어서는 위안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좀 PB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가 오전만 해도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좀 오르는 듯한 기분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부진한, 좀 아쉽다라는 평가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멘텀은 상당히 많은데 작은 종목보다는 그래도 큰 종목 위주로 외국인이 사고 있는 현재 이 포지셔닝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오후장 이 분위기 먼저 읽어주세요. 네, 일단 오늘장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반도체 대형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기존의 HBM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던 후공정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보이고 있다가 오후장 들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중국의 기업의 부품을 수출을 했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이게 아직 사실인지 아직 그렇지 않은지는 정확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러한 하락이 굉장히 우려가 너무 과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보였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에 같이 하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역시 조금의 반등을 보였습니다만 이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를 살펴봤을 때 일단 이 HBM 관련된 이슈로 어느 정도 모멘텀과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투자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HBM 관련된 매출이 아직은 정말 뚜렷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반영은 되어 있지만 이게 점차 실적에도 점차 이렇게 누적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좀 더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보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그러한 뚜렷한 호재성 뉴스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과 같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폭발력을 여기에서는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이실지 반도체에서 그러면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되는 게 지금의 포지셔닝일까요, PB님? 저는 반도체에 관해서 눈높이를 낮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에 테슬라의 도조 관련된 이슈가 지금 시장에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조라는 게 왜 지금 시장에 이런 이슈를 좀 부각하고 있냐면 지금 이 도조 슈퍼컴퓨터 플랫폼이라고 하죠. 여기에도 이제 HBM이 어느 정도 탑재가 되는데 이제 이러한 테슬라가 현재 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가 이러한 도조를 통해서 HBM에 관련된 수요도 늘려주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조금 더 가속화하면서 향후에는 정말 테슬라에 관련된 로보택시라던가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기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그다음 하드웨어를 이런 고객들에게 수출하고 이렇게 납품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정말 단순하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개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살펴본다면 향후에 HBM에 관련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시장에 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은 충분하나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로 PB님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 시각을 공유해 주셨잖아요. 앞서 PB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게 도조 이야기였고요. HBM 수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단독 보도긴 합니다만 메모리 가격 인상 이야기도 나왔고 대중 수출 통제 유예, 사실은 굵직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의 이 정도 시세를 시장이 뉴스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별도로 뉴스와 움직인다고 봐야 될지 그 시각도 일단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호재가 반영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이제 미국의 장기 금리채도 뭐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이게 언제든지 미국장에서의 기술주들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트리거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 이제 또 이제 증시에는 부정적인 좀 영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의 좀 눈치 보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좀 강하게 더 눌려준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수나 이런 뭐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눌리면 저는 뭐 적극 더 비중을 확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뭐 단독 보도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거를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또 이제 그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의 반등들도 어느 정도 좀 나오기 시작을 한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재고 데이터도 일부 좋아지고 있고 수출 데이터도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조들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좀 턴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고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재고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가격 인상분을 받아들였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감산 이후에 이런 조정이 좀 마무리 지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이제 수요가 얼마나 나오느냐 요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금 신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제품의 고성능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디램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10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차지하는 이제 PC 부분이 수요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또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업황 흐름들은 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을 보시더라도 이런 재고 감산 이후에 가격 하락이 나오고 거기서 인상분이 나오면서 좋아지는 사례들이 상당히 또 두 차례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만약에 반도체 쪽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변수는 이제 강력한 긴축에 따른 기술주들의 눌림 현상인데 뭐 그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이런 대외 변수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트래킹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이런 예외만 없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도조 컴퓨터로 발생한 이런 트리거가 사실상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도조 컴퓨터를 활용을 하기 위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HBM을 탑재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관점으로 좀 모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데이터를 모아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HBM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뭐 하이닉스나 뭐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점유 부분에서의 기대감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조금 더 부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 궁금합니다.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해주시긴 했는데 오늘 시장, 최근의 시장을 본다면 좀 IT, 반도체에서 IT 전체로 좀 넓혀도 외국인은 대형주만 지금 사고 있어요. 오늘 뭐 많이 사는 쪽 보면은 뭐 LG전자도 보이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해서 외국인이 대형주의 수급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지금 이 구간이 오히려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품, 좀 작은 소부장 쪽을 봐야 되는 타이밍인지도 좀 헷갈리거든요. 어느 쪽으로 저희는 조금 더 관심 기울여야 돼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면으로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HBM 쪽으로 좀 강조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소형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TFA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좀 소개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턴어라운드 부분을 보신다면은 묵직하게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좋은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거를 선택하셔도 좀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런 급등락이 최근 같은 경우 좀 불안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좀 작은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심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의 변동수가 적은 대형주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예 이런 것들을 회피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굳이 매수하실 필요가 없다. 조금 뭐 이제 추석 연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FOMC라든지 9월 달이 지나가고 나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추적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트리거가 막 강하게 시장에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같이 뛰어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매크로 부분으로 좀 보면 약간의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데는 좀 부담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탑2 같은 경우도 여전히 조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느긋한 시선도 괜찮다? 네. 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잠깐 IT 좀 넓혀서 하나 더 이슈가 있는 부분을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PB님과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배재원 PB님, 저희 아이폰 관련해서도 하나 코멘트를 좀 받고 싶어요. 사실 이전 같으면 저희가 전면에 아이폰 관련주하고 아마 키워드가 하나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영향도 있는지 오늘 아이폰 쪽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LG 이노텍 비롯해서요. 어떤 시각으로 이쪽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팁도 살짝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IT 부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도 갑자기 큰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특히 애플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반도체와 결이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봤을 때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뭐 국유기관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에 애플에 대한 사용을 조금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 아이폰에 있어서도 매출의 조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게 단순하게 현재의 수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이 좀 더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빠르게 수급이 반도체 그리고 로봇, 2차전 이런 식으로 계속 빠르게 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하락장에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섣불리 이쪽은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반도체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쪽을 볼까? 섣불리 접근한 전략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조언을 주시는 걸까요? 네, 최근 시장의 좀 기조를 봤었을 때는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좀 더 오르는 이런 뭐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애플 관련주들이 빠졌다고 해서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떤 반등의 시그널,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보인 후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가던 종목 쪽에서 쉬어가다가 다시 뻗어나가는 그 경향은 있어도 소외주의 완벽한 턴어라운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담아봤습니다. 좀 넓게 반도체, IT까지 5번째 5위에서 살펴봤고요. 4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로 좀 묶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반짝한 이걸 테마라고 본다면 로봇 AI 쪽은 좀 많이 식어버린 건지, 그리고 동시에 요소수 비료 같은 경우는 계속된 테마일지도 궁금해요. 사실 뭐 KG 케미칼 좀 기준으로 본다면 8일날 처음으로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를 쉬고 그리고 오늘 흐름인데 그 사이에 뭐 뉴스가 크게 변한 건 없거든요. 오늘 나온 쪽 그리고 그동안의 좀 변화, 수급적인 포인트 위주로 좀 설명 받고 싶어요. 일단은 뭐 AI나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단기적인 시세가 어느 정도는 조금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트리거 자체가 두산 로보틱스 IPO에 상당히 좀 많이 엮여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슈 전까지 일단은 조금 주가들이 많이 상승력이 나왔다라는 점이 조금은 약간의 좀 차익이 나오는 빌미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력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뭐 IPO 첫날 이런 기조 흐름들이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이런 청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차익이 많이,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난 부분에서 일단 현금을 해놓자라는 관점도 좀 커지고 있는 거죠. 최근 2, 3거래일 정도만 보시더라도 테마가 진짜 순식간에 엄청나게 바뀌고 그 안에서 단기 차익 매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기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력을 더 보실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AI와 로봇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소수나 비료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관점을 달리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비료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가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기후변화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도 5%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뭐 이제 암모니아로 엮여지면서 비료 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도 조금은 더 이제 긴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비료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소수 같은 경우는 좀 저는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상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제 주유소에 대한 이런 그 부분을 보더라도 거의 97%에서 이제 요소수에 대한 재고가 있다라고 이미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거기에 따른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이미 밝혀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불안감, 이전에 있었던 불안감으로 인해서 일부 사재기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 이게 확실하게 전면 통제라 뭐 이런 얘기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급 부분의 이슈가 나오긴 상당히 어렵다. 이미 2달치 재고분이 있는 상황이고 또 9월 달 안으로 또 추가적인 재고가 늘어난다는 부분에 좀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전처럼의 요소수 대란이 나오긴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유가 상승과 이런 천연가스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좀 비료 부분이 좀 가장 강하게 좀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셨을 때 급등이 나오면 일단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은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시장 상황 감안했을 때 로봇 쪽에선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 그리고 요소수 비료는 짧게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본부장님 돈은 어디로 흐르게 될까요? 계속 새로운 테마를 찾아서 쫓는 돈의 흐름이 펼쳐질지, 아니면은 차기 주도주 성격의 딱 섹터가 나오면서 자리를 잡을지 후보군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뭐 이제 차기 섹터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좀 바이오 쪽이 바이오요? 네. 조금 이제 좀 소외된 부분에서도 좀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엑세스바이오라는 기업이 오늘 뭐 이제 이틀 거래일 동안 거의 한 50% 정도 올랐었는데 뭐 그리고 학회가 많잖아요. 네. 이제 9월, 10월 달 뭐 이제 하나는 끝났지만 아직 3가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뭐 당뇨라든지 알츠하이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바이오 쪽에서는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에 대한 불안감들이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주도주가 뭐 강력하게 나오기보다는 여전히 이슈나 테마성 부분에서의 빠른 순환매 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에서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차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장에서는 일단 급등이 빠르게 나오면 일단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시고 또 새로운 테마나 이런 이벤트가 부각이 됐을 때 이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약간 신선한 재료일 때는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고요. 펀더멘탈 쪽보다는 지금 이슈나 테마 이런 좀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 펀더멘탈 쪽으로 좀 중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업종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산업이 뭐 계속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크게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한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기간을 두시고 하시는 방법은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난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쪽 테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네옴시티 이야기를 피비니가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은 이게 단독 보도고 후에 나오면서 히림,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물론 지금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급등하는 모습을 오늘 오후장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대 총수가 사우디에 집결한다. 다음 달에 이런 기사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쪽 테마에 대해서 오늘 지금 오후에 나온 뉴스인데 조금 더 봐도 되는 뉴스일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대응법 조언해 주실까요? 네, 일단 먼저 이 네옴시티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뭐 이런 호재성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런 인프라주 관련돼서도 저희가 봐야 될 점들이 이제 전력 설비라던가 이제 건설 기계 쪽을 조금 네옴시티 관련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이걸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현재 전력 설비와 건설 기계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현재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LS 일렉트릭이라던가 뭐 HD 현대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같은 이런 기업들이 현재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현재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도 계속 수주가 몰려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살펴봐도 될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뭐 10대 총수들이 뭐 내연수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라는 이런 호재성 뉴스는 앞으로의 뭐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뉴스에만 움직이는 쪽이 아니라 실적까지 수반되는 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 테마짝에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피비님의 시선으로는 다음 주도주가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키가 실적이라고 보시는지 포인트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럼 이전 질문과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로봇과 AI 중에 저는 AI 쪽을 조금 더 지속적인 상승 트리거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봤을 때 로봇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런 상승 모멘텀은 있지만 여전히 이런 매출은 잘 나오고 있고 이익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단발적으로 이런 수급이 들어왔어도 이렇게 지속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AI 쪽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게 실제로 실적에서 개선세가 뚜렷하고 앞으로의 시장이 개화할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AI 쪽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뷰노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연내 병원을 뭐 40곳에서 뭐 몇 곳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해놨는데 이미 그것을 현재 9월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완료를 했고 추가적으로 계속 병원에 이런 뷰노의 딥카스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향후의 상승 동력은 실적이 받쳐주는가가 굉장한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피비님. AI 중에서도 의료기기 AI는 흔들릴 때마다 조정이 올 때마다 지금도 매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급등하면서 잠깐씩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AI는 계속된 선전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주도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급 흐름과 뉴스 저희와 함께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4위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3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정이 장기화될까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안정적인 배당주, 금융 쪽을 사는데 주목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앞서 테마단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그쪽의 흐름을 봐야 될까요? 시장의 분위기와 좀 맞물려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첫 번째 질문 좀 받아주세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건 아닙니다. 뭐 배당 매력 보고 지금부터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테지만 이 포인트가 궁금해요. 외국인들이 왜 지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보험, 금융주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지 여기서 저희가 읽을 수 있는 외국인의 시장 뷰, 뭐 시그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금융주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네. 저평가인 종목군들이 있죠. 대신에 이제 주가가 안 움직인다라는 것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배당주 뭐 항상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네. 사실상 이제 연초에 배당락 나오고 사시는 게 수익성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아, 그리고 아직 춥지도 않기도 하고 배당 네. 낙을 노리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기도 하세요. 그래서 뭐 연초에 좀 많이 눌렸다가 이제 한 2월 달 정도 갈 때까지 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말 배당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일단은 배당 자체가 낮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금융, 특히나 은행 쪽의 배당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한 8%에서 10% 사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치고는 사실상 상당히 좀 높은 배당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뭐 분기 배당이라든지 뭐 반기 배당 이런 쪽으로도 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시장이 어려울 때 약간의 이제 수익을 디펜스하는 용으로도 배당을 활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위치가 뭐 높은 부분도 아니고 또 연말까지 갔을 때 뭐 이런 배당을 위한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고 네. 만약에 그때까지도 주가가 안 올리면 어쨌든 확정적인 배당이 또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이 시장의 지금의 흔들거림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만약에 테마를 따라다니면서 수익을 만약에 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포트 조정을 통해서 배당주에 대한 비중을 확보하는 걸 추천하실까요? 이거는 사실 좀 시장이 최근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좀 이런 테마성 장세가 있다 보니까 배당주를 말씀을 드리면 싫어하시죠. 왜냐면 기대 수익률이 뭐 워낙 크게 나오고 맞아요, 뭐 맞아요. 대형주 중에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좀 약간의 이 포트상 이제 안전마진을 좀 챙기는 용으로 일부 부분의 포트 형성을 하시는 거는 저는 뭐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이 설정을 해놓으시는 거는 괜찮은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요건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게 생각보다 기말 배당을 받는 것이 매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좀 이런 포트에서 안정적인 그래도 일정 부분의 수익성을 좀 노려보신다. 그리고 이 배당 쪽으로 접근하실 때는 1년을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복리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복리라는 개념을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수를 일단은 좀 늘려놓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회차가 좀 나오게끔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꼭 염두하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호흡이 아니라 생각보다 생각을 해야 될 게 많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피비님께도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배당에 대한 매력으로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점에 저희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보는 배당주 쪽에서 금융주의 매력이 가장 크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서 금융주에 대한 개인분들의 관심이 높아질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가 주주 친화책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변동수가 있었잖아요. 10월 국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가져가는 게 맞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중에서 은행주를 투자하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일단 은행주라는 자체가 굉장히 규제 당국의 정책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10월에 뭐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있을지라도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일 뿐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런 뭐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은행주의 주가 상승은 현재 상반기에 있었던 미국 실리콘은행의 뭐 파산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의 뭐 부실 채권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거를 장기적으로 과연 내가 보유하고 혹은 뭐 신규로 진입을 해도 될까라는 부분의 질문에 있어서는 그거는 조금 힘들다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상적으로 보는 것과 실제 대응이 조금 다르긴 한데 오늘 배당의 포인트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좀 향하고 있는 쪽은 이쪽도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오랜만에 해볼 겁니다. 최근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로봇 AI에서 파생된 자율주행이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하면서 부품 그리고 이어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함께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본부장님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임단협 잠정 합의 이 헤드라인이 키포인트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뭐 최근에 자동차를 본다고 한다면 뭐 자율주행 큰 틀에서 아니면은 전기차의 시장 이걸 봤잖아요. 네네. 지금 시장에서의 포인트는 현대차, 기아와의 연결고리 여기서 얼마만큼의 뉴스가 나오는지에 좀 달려 있을까요? 임단협 뉴스에 따라 오늘장 반응 어떻게 풀이해야 돼요? 일단은 저는 뭐 자동차 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배당 얘기가 나왔는데 네. 현대차 배당 쪽으로 상당히 매력도가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격적인 메리트 지금 상황 거기다 배당에 대한 매력 한다면 현대차에 관심을 가져볼 환경은 다 조성이 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자동차에 대한 뷰는 상당히 좀 많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제 출하량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뭐 이런 피크아웃적인 부분들, 뭐 사실상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 싼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영업이익만 보시더라도 뭐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고 뭐 이제 뭐 PR 뭐 단순 계산했을 때 뭐 3배, 4배 요 정도 수준인데 뭐 이제 엄청나게 어쨌든 저는 뭐 시총 대비 했을 때는 실적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부담감이 있을 때 눌려줄 때 좀 분할매수 관점으로 모아 가지기에는 뭐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요. 그러면은 어떤 뉴스, 어떤 흐름의 뉴스가 포인트를 나와야지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뉴스는 나오고 있어서요. 네, 지금 이제 뭐 평균 판매 단가죠. ASP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아지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런 그 전망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Q단이죠. Q단은 7월 달까지는 계속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냐 요거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주가도 좀 저점 대비했을 땐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그 이유가 원래는 작년 하반기 때 자동차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판매가 엄청나게 잘 됐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기조가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런 출하량들 이런 성장세가 조금은 전 세계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전보다는 이 퍼센트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조금 이제 자동차 쪽에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자동차가 사실상 이런 뭐 경기 불안감, 앞으로 소비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여전히 출하는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이전의 주가 회복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 하는데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위주로 질문을 좀 하나 드려봤고요. 부품단으로 좀 넘어가서 피비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빨간불이 완성차 중심으로도 나옵니다만 시세가 많이 강해요. 폭발력 있습니다 정도는 아니지만 부품사들도 화신 중심으로 그래도 의미가 있을 만한 빨간불이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부품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될지, 그리고 테슬라 생산 방식 도입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살짝 그 부품주 안에도 희비가 엇갈릴 텐데, 그렇다면 부품주 봐야 되는지, 이 생산 방식이 적용이 된다면 어느 쪽에 메리트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받고 싶어요. 네, 저도 현재 현대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부품주들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를 먼저 살펴봤을 때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생산 공장에 기가 캐스팅을 도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생산 속도도 지속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비용도 약 30% 정도 절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부품주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이유를 좀 변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하이퍼캐스팅을 도입을 한다면 현재 생산 공정이 어느 정도 경량화가 되고 이렇게 자동화가 되면서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 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최근 같은 이런 수급이 단기적인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의미 있는 수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뻗어나가서 최근에는 자율주행 쪽이 강했잖아요. 텔레칩스는 오늘 하루 종일 변동폭이 너무나도 큽니다. 20%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5% 하락이고요. 자율주행 오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키로 봤거든요. 테마 이상으로. 그리고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호재를 받아서 이쪽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동이 나올 경우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자율주행 쪽에 대한 시각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실지 궁금해요. 네, 현재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슈로 자율주행이 국내 자율주행 등 관련된 기업들에 이렇게 수급이 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자율주행에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정말 자율주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몇 없는데 이제 앞으로 정말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이런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자율주행과 정말 연관성이 있으면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좀 대표적인 이렇게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따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인텔리안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봤을 때 자율주행 산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위성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런 부품들을 납입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땅에서는 대표적으로 인텔리안테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최대한 관련된 있는 기업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찍히는 쪽에서 연결고리가 강한 쪽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좀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석유화학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오늘 국제유가 관련해서 연중 최고치 경신, 공급주로도 수요 여전하다라는 리포트 영향, 그리고 주가 흐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좀 임팩트 있게 포인트만 좀 짚어주세요. 궁금한 점은 도소매 업체들도 어제 급등이 나와서 이거 성격이 너무 테마단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또 굵직한 종목도 움직여서 이쪽 섹터에 대한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중심 잡고 대응책 바라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점은 생산적에서의 좀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게다가 이제 재고분까지 줄어드는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트리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수요가 얼마나 좀 나올 수 있느냐가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보고서 상으로는 수요는 유지가 될 것이다, 오히려 더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기조로 좀 작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수요와 공급단에서의 좀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좀 다양한 방면으로 좀 퍼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가스 쪽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단, 그리고 물가랑 또 석유화학 제품들 굉장히 다양하게 좀 파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점은 이런 생산에 대한 기조가 어쨌든 연말까지는 좀 동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 부분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수요단의 변화가 결국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수요가 좋아져도 문제고 안 좋아져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의 좀 유가 흐름들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과거에도 이런 이벤트가 터지게 되면은 좀 이런 유통하는 쪽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성으로도
보실 수 있지만 최근에 정제 마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중요한 점은 이 정제 마진 추가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수요 단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공급단의 이슈가 워낙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묵직한 기업이 조금은 더디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얼마나 더 상승력이 나오느냐에 지금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대한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제 원픽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격대 위주로 임팩트 있는 투자 포인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과 먼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장의 원픽 들려주시죠. 네, 저는 클래시스를 좀 들고 왔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뭐 중국 원래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일단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도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뭐 관련된 종목군들 좀 몇 개 소개를 드렸는데, 여전히 52주 신고가 부분에서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실적 베이스 그리고 중국의 인바운드 기조가 강해진다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요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연휴가 이번에 엄청나게 길죠. 네. 물론 이제 좀 넓으니까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이런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전 세계 점유율이라든지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신제품 이런 부분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38,000원에서 39,500원 라인에서 그러니까 21선 부분 정도까지 해서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이전에 전고점 42,000원 보시되 45,000원까지 상방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픽 받아봤습니다. 빼빼님의 원픽도 들어볼게요. 살짝 앞서 설명은 들어봤는데 가격 전략 좀 설명 위주로 들어볼게요. 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텔리안 테크를 저의 원픽으로 좀 선정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플랫폼인 이 도조 관련된 이슈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좋은 흐름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산업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뭐 5G라든지 뭐 6G 관련해서도 뭐 이런 전력 인프라망을 어떻게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뭐 저궤도 위성 시스템이라는 이런 업체들을 하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가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저는 좀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78,000원으로 잡고 목표가는 종전 고가 부근인 9만 원 부근으로 목표가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할게요.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배재원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